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지금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어떻게 흐름 나타내는지 보실까요? 간밤에 미국 증시 올랐고 우리 증시도 오랜 기간 눌려서 아무래도 오늘장 상승 출발은 어느 정도 예견되지 않았나 합니다. 양시장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54% 정도 플러스권으로 2389.18포인트, 2390선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는데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3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반등 1% 정도 나올 것 같고요. 776.01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 8포인트 정도의 되돌림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주요 이동평균선 5일선 부근에 다소 좀 맞닿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반등 분위기 뚜렷하게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시면은 HLB 그룹주들이 무더기 갭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리보세라니 병용 임상, 이 임상의 생존 기간이 세계 최장 기록을 달성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HLB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계 모멘텀도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는 그런 종목군인데요. HLB가 현재 11% 정도 갭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HLB 제약이 10%, 생명과학 쪽 10%, HLB 글로벌까지 짠 듯이 모두 다 10%의 갭상승으로 HLB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HLB 테라퓨틱스도 있네요. 이 종목은 7% 정도. 그래서 HLB 그룹주들이 단연 돋보이는 움직임이고요. 좀 전에 이 레고캠바이오는 증권사 레포트도 전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오늘 괜찮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꽤 많네요. 레고캠바이오도 오늘장 7% 정도의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ADC 첫 임상 결과에서 안정성 효능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 동참하는 종목입니다. 이 밖에도 오상자이엘도 이 종목도 진단키트로 한창 제약바이오로 많이 묶였는데요. 오늘장 6%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포르쉐 IPO라든지 그리고 이런 지분 경쟁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노루그룹주들이 요즘 들어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요. 노루홀딩스가 오늘장 4% 정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오늘만 좀 잘 버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쉬실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증시로 인해서 쌓여 있었던 피로들 4일이면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를 좀 내다보시면서 오늘 좀 잘 버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다행히도 추석 바로 직전인 오늘 다행히 어느 정도 주변 여건들이 나아지고 있죠. 미국 증시도 오름세를 나타냈고 다만 변수가 있다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점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장 양시장 출발 움직임부터 보시죠. 플러스권 출발하고요. 탄력은 1%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4% 오르면서 2394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00선까지 좀 회복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는데요. 어제장 33포인트 내줬습니다. 현재 17포인트의 반등이니까 딱 절반 정도는 되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더 오릅니다. 1.3% 정도 플러스권에서 출발합니다. 778.38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의 낙폭을 그대로 만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제 11포인트 내줬는데요. 오늘 바로 장 초반 시작부터 10포인트 정도의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금세 5일선은 장악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 계속 좀 팔았는데요. 거래소 한번 보시죠. 오늘도 거래소는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액 규모도 꽤 큽니다. 875억 원 거래소에서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사담고 있는데 개인 450억, 기관이 420억 정도. 그래서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좀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외국인이 좀 팝니다. 외국인 14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정반대 포지션입니다. 외국인이 사고요. 개인과 기관이
파는 모습 이렇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상황, 거래소에서는 400억 순매도입니다. 차익 거래로는 매수가 유입되지만 비차익 거래로 540억 정도 출회되면서 전체적으로는 400억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100억 정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프로그램 쪽으로는 매도 우위네요. 이어서 업종별 동향입니다. 오늘장 상승 업종이 훨씬 더 많고요. 그 가운데서는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강세, 예고된 강세 움직임 오늘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의약품 업종지수가 1.7% 오르면서 단연 돋보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강세 움직임 4%나 오르네요. 뉴스도 있었습니다. WHO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요즘에 생산돼서 시판되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요. 긴급 사용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도 강세 움직임, 그 밖에도 재료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강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의류 정밀 있고요. 운수, 창고, 통신 섹터, 서비스, 비금속 광물, 섬유 의복 순으로 1% 안팎의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소외된 종목 함께 찾아보시죠. 가장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가 철강금속입니다. 풍산이 5%, 6% 정도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적 분할 이슈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이 오늘장 6% 정도 밀리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철강금속 섹터 전반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송 장비 쪽도 0.5% 정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주들이 그동안 잘 가다가 조금은 멈칫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섹터 이렇게 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넘어가 보시죠. 시총 상위주들은 지수는 상승불이 뚜렷한데 시총 상위 보면은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6대4의 비율로 거의 엇비슷한 상황입니다. 상승이 6이고 하락이 4기는 한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는데 왜 이럴까요? 이 두 종목은 계속해서 약보합권입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100원, 200원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9만 원권 테스트 들어갑니다. 현재 딱 9만 원 선 부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앞자리 다시금 팔자를 보게 될까요? 하이닉스 파란불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외국계 창구가 현재 매도 상위에 꽤 많네요. 사는 쪽이 키움 창구입니다. 그리고 또 밀리는 종목이 자동차 쪽도 별로 안 좋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 전체적으로 근래 시장이 밀릴 때 반등 움직임이 강했었는데 오늘은 또 청개구리처럼 지수가 반등하니까 다소 소외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쪽은 제약바이오 쪽이 확실히 좋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오르고요. 셀트리온 2% 넘게 3% 가깝게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좋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가운데 현재 에코프로가 한두 호가 정도의 약세 흐름을 나타낼 뿐 나머지 종목군들 다 좋고요. 확실히 제약바이오, LNF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 1,865개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은 341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정도 하락합니다. 1,378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오르는 종목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부재가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쪽부터 보세요? 예, 전기차 쪽 보고 있는데요. 전기차 쪽은 이제 이 배터리 소재주들의 대형주들이 이제 코스닥에 포진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이 지수가 낙폭이 클 때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크게 또 이제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 반등이 나올 때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먼저 또 반등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수 따라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 전기차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배터리주들이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번에 그 9월 달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 인상 폭의 피크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 잘 하면은 이번 연말까지 금리가 3.75나 이 정도까지만 가면은 어쩌면은 금리 피크도 올 수 있거든요. 당분간 이제 금리 인상을 더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물론 4.0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금리 인상의 피해주인 이런 성장주들 특히 이제 성장주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쪽 배터리 쪽은
충분히 또 이제 반등 이상 나온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주들 중에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첨보라든가 동아기업이라든가 다 하반기부터 정상화가 될 거고,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스권은 뭐 충분히 또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포스코 케미칼은 저는 뭐 계속해가지고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신고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셀업체들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오버행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극복하면서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삼성 SDI가 LG 엔솔보다는 조금 이제 뭐 그 뒤처지긴 합니다. 뭐 LG 엔솔 쪽이 워낙 이제 투자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삼성 SDI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번 이제 반등을 CPI 이후에 뭐 그 하락을 할지 아니면 반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이후에는 반등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반등을 노린다면은 전기차 쪽은 분명히 좀 포트 안에 편입이 되어야 될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봤고요. 최원재 전문가님.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봇 관련 ETF가 출시된다고 해서 로봇 관련주도 오늘 강세인데요.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3%, 레인 로보틱스도 한 3% 가까이 상승, 에브리봇도 한 3% 가까이 상승, T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거의 뭐 3%대 모두 다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 ETF가 출시가 되면은 자금이 아무래도 몰리게 되기 때문에 뭐 선침하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금하고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기업들도 서로들 이제 로봇 관련 산업에 좀 뛰어들려고 하는 국내 대기업들이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쪽 시장의 성장은 향후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뭐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무인 공장 시스템도 서로들 앞다투어서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역시 뭐 주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뭐 긍정적으로 접근도 가능하다. 실적께서는 신규 관련주들 위주로는 바로 좀 나타나고 있고 이미 실적이 괜찮아요. 신규 관련주들은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T 로보틱스, 뭐 에브리봇이야 뭐 실적 뭐 로봇 청소기 때문에 좋았고, 그래서 뭐 실적 관련주들이 실적으로 좀 받쳐주는 신규 관련주로 좀 매수는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로봇 관련된 종목 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면은요. 제약바이오 쪽에 뭐 HLB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뭐 올라가고 있고, 제약바이오 대장주격인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도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이 조정 구간에 왔는데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반등 시점까지 거의 이제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학회 모멘텀이 있었는데 많이 흔들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뭐 AB온이라든가 유럽 종양학회가 이제 9월 9일이니까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AB온이라든가 레고캠바이오도 엄청나게 이제 뭐 빠졌었는데 사실 이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임상 실패설이라든가 요번에 뭐 임상 결과가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아니라는 이제 그런 이제 루머들이 돌면서 그렇게 빠졌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보면은 별게 아닌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NK맥스도 지금 이제 많이 빠져 있지만 이런 부분에 노이즈들을 딛고서 이제 아마 이제 그 올라갈 걸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9월달 13일부터 미국 그 아마케 최장한 컨퍼런스 있습니다. 그 매드팩트가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매드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장한 컨퍼런스도 있고 또 이제 11월달에 면역 항암학회도 출전을 2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의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시장 반등이 오늘처럼 나오는 날 임상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겼다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임상 관련 모멘텀들이 전혀 듣지를 않았고 오로지 코로나 관련주들만 올랐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다시 또 눈여겨보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바이오 쪽에 임상 모멘텀이 듣기 시작하는 초반으로 보기 때문에 임상 모멘텀 또 이제 학회 모멘텀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런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리뷰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장 다시금 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원재 전문가님 네. 어떤 쪽 보세요? 네, 지금 태양광 패널 업체 좀 보고 있는데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4%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최근에 대명에너지도 이쪽으로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2% 정도 강세. 하나솔루션도 지금 한 1.5% 정도 강세. OCI는 지금 강보합권 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역시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뭐 대부분 다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어제 태양광 패널 업체들의 강세는 유가가 한 5% 넘게 급락을 했지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전 위기감이 있다라는 소식에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뭐 인플레 감축 법안 최대 수혜주로 역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주가 지금 보시면 현대에너지솔루션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좀 어떻게 본다면 신규 매수는 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 시기. 대명에너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OCI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하단은 제가 월봉 기준으로 조금 더 하단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 선까지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태양광 패널 업체 뭐 좋은 거는 맞는데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이 태양광 관련주 가운데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섹터별로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의견 주시네요. 이어서 신교수 전문가님. 네, 스마트폰 쪽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애플이 그 신규 아이폰을 냈는데 LG 이노텍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2.4% 정도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뭐 이제 그 스마트폰 그 애플 쪽에서 요번에 프리미엄 폰 쪽에는 화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이제 그런 새로운 이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LG노텍은 어쨌든 그 아이폰 출시와 함께 어떤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본다면은 제일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에도 오늘 BH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있으면서 오늘 이제 신고가를 또다시 쓰고 있습니다. 4%가 넘게 이제 오르고 있는데 BH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한동안 조금 더 추세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애플 관련주들 ITM 반도체라든가 뭐 이제 그 더구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쪽은 사실상 이제는 ITM 쪽은 특히나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그런 수혜주 반열에서 약간 좀 이제 뭐 그 좀 벗어난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더구전자는 먼저 올라왔지만 재료 노출성으로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는 스마트폰 쪽, 뭐 아이폰 관련주라든가 뭐 폴더폰 관련주라든가 이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종목들의 이제 실적들을 보면서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실적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 알차게 써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가 체크해준 이런 종목군이요. 전기차, 2차전지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 봤고요. 최원주 전문가 로봇 쪽, 그리고 신재생 쪽에 태양광 포커스 맞춰서 특징 수집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세 움직임이 뚜렷한 쪽이 곡물, 사료, 비료 이쪽이 가장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재료 있는 종목 몇몇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뭐 포르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오늘 로봇주들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곡물, 사료, 비료가 올라서 왜 그런가 좀 궁금하실 텐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달갑지 않은 뉴스고요. 앞서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하는 거 허용한다. 이 튀르키예 쪽에서 중재를 해서 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을 맺었었죠. 그런데 이 푸틴이 여기에 갑자기 좀 딴지를 걸고 나서면서 협정에 허점이 있었다. 이러면서 다시 곡물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스관도 열었다가 잠궜다가 곡물 수출도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여러모로 좀 러시아의 이런 행태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곡물 뭐 대두라든지 옥수수, 콩 가격 보시면은 고점 대비 많이 꺾였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다시 원자재 가격에 반응이 좀 나오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 동향보다 국내 관련주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 대주산업이 18% 급등하고 있고요. 신송홀딩스 15%대 그리고 또 고려산업이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한일사료도 10%대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이라든지 농기계 뭐 이쪽까지도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 샘표, 미래생명자원 이쪽 다 오름세를 나타내는데요. 최영주 전문가님 상황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오늘 신성홀딩스 한 14% 상승 급등하고 있고요. 대주산업도 18%,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적게는 한 5%, 많으면은
15%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산업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일단은 뭐 그런 뉴스들에 의해서 지금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 주가 상당히 뭐 많이 빠졌습니다. 굳이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뭐 이 부분인데 네. 지금 많이 올랐다가 많이 이 부분인데 빠졌어요. 뭐 굳이 기술적으로 본다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나온 다음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헤드앤숄더나 이런 쪽의 패턴이 나와서 주가가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하단을 지지를 하려고 하면은 뭐 결국에는 뭐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밑에서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뭐 3중 바닥, 2중 바닥 형태가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날 뉴스에 따라서 좀 등락을 좀 거듭할 것으로 봐야 되고요. 뭐 이미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중 바닥, 역헤드앤숄더, 뭐 2중 바닥 형태가 나타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푸틴의 말로 인해서 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오면 비중 축소 신규 매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패턴이 나올 때까지는 자제하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그 가운데서도 재료 있는 종목군들 맞다면은 오늘은 이 CMO 업체 대형 이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탄력이 굉장히 좋고요. 어제 이 무역 수지 상품 수지 나왔는데 국내 상품 수지가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은 수출하면 반도체, 자동차만 생각했다면 의약품 쪽도 이제 수출에 효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낳고 있는데요. 해마다 수출 실적이 쑥쑥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현재 4%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침 이 개장 즈음해서 재료 말씀드렸는데요. WHO의 긴급 사용 목록 등재에 신청했다라는 후보제도 있습니다. 3.4% 정도의 상승권,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도 3% 안팎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대형 제약주들도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의미가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셀트리온은 사실 어제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이제 스텔라라 건선 쪽인데 바이오시밀러 CTP43이 임상 3상에서 이제 효과라든가 안전성 부분에서 동등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사실 어제 좋은 뉴스가 나와서 이제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못 올라갔던 부분인데 근데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는 지금부터 2025년도까지 지금 이제 특허 만료가 되는 글로벌 약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대형,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굉장히 지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바이오시밀러 쪽의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서 로봇 섹터가 가고 또 메타버스 쪽이 좋아질 것 같아서 메타버스가 가고 이러는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이제 호황기를 맞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멘텀이 좀 부각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반등이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이런 대형 주급, 한미사이언스도 지금 3% 올라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플러스에서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학회들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멘텀들, 학회 모멘텀에는 이제 역시나 이제 항암제 쪽이 상당히 많이 듣기 때문에 항암제 쪽도 좀 보시고 하시면서 지금 종목들이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지금 제약바이오 계속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볼 종목들이 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폐배터리 쪽 보겠습니다. 와, 정말 강합니다. 세비캠이 현재 거래 동반하면서 거래 343억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8% 정도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거래 대금상으로도 지금 거의 한 10위권 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모 청약할 때 그때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35,000원이 공모가였던 종목인데 지금 17만 2,800원 세비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증권사에서 레포트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탄산 리튬 쪽에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태비캠 며칠 쉬더니 다시 또 기운을 차리고 있고 이쪽으로 다졌습니다. 성일하이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3%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모화학도 8% 정도의 상승권, 이지트로닉스라든지 요즘에는 폐배터리 쪽으로 점차 좀 그룹핑되는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지트로닉스도 5%대, 에코프로도 오늘장 4%, 5%. 빠르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게다가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이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이럴 때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목표가 설정도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최현주 전문가님 팁을 좀 알려주세요. 폐배터리 시장은 어제도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2040년까지는 80조 원까지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때 주가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게 좀 대입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역시 계속적으로 미래 추정치 이익은 다 이제 갖다 이제 빨리 끌어다 이제 쓰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봐야 되고요. 기존에 이제 강자였던 MPC,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이쪽보다는 신규 강자인 코스모화학, 세비캠, 성일하이텍이 3인방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오늘도 차트 보시면 또 신고가 또 쓰고 있고요. 코스모화학은 물론 폐배터리 쪽에서의 실적하고는 별개로 회사 자체 내에서 다른 쪽에서의 기존에 하고 있는 쪽에서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굳이 접근한다 그러면 코스모화학이 제일 좋아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비캠, 성일하이텍은 기술력으로 들어온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적도 과거의 실적이 좀 그래도 긍정적이고 괜찮기 때문에 이 3인방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가 밀리면 대기 매수세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은 아직 보유에서 풀리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신규 상장주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밀리면은 혹시나 한번 급락 나오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오르는데 좀 따라잡고 싶으신 분들은 사고 싶은 자금의 한 20-30%는 조금 올랐을 때도 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장중에 눌림목이나 아니면은 조금 하루 이틀 주가 조정 주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간밤에 국제 유가 큰 폭의 하락 움직임 5%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CPI라든지 물가가 확실히 좀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관련주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S-오일이라든지 이쪽 약세 움직임은 물론이거니와 항공주 한번 보시죠. 지금 진에어가 7%대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주항공도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항공 섹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고환율이기 때문에 이 외화 관련 손실폭이 확대될 거다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기존의 유가 대비로는 고점 대비 많이 밀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신규수 전문가님은 항공 섹터 어떻게 보세요? 네, 항공섹터 중기적으로 반등이 이제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제 달러도, 당장에 가라앉지는 않겠더라도 이제 달러 피크도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항공주의 상승을 좀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체 글로벌하게 지금 입국 제한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풀리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지금 특히나 이제 많이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괜찮은 재료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이제 못 가고 있지만, 대한항공이 27,000원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진에어가 요즘에는 상당히 좀 좋았는데, 진에어도 또다시 이제, 18,000원 뚫고 올라가려면 대한항공이 움직여줘야 될 거예요. 이제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게 하반기 때는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한 10월 정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유가가.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항공주가 다시 또 가라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반등 구간에서 따라잡지 마시고 다시 또 조정이 좀 들어와 준다면은 항공주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제주 보겠습니다. 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 아침에 상당히 뜨겁다가 용두섬유로 끝났습니다. 대체로 윗골이 달리는 음봉을 형성한 종목군들이 많았고요. 결과적으로 플러스권이기는 한데 장중 고점 대비론 탄력이 많이 둔화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끝이 아닌가 보다,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시세 한번 보시면은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론이 9% 정도의 상승권, 이 종목이 어제 장 흐름상으로 장중에 15% 급등하다가 윗골을 달리면서 결국은 3% 정도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오늘 9% 정도의 상승권 흐름이고요. KG 이니시스가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결제주들 나이스정보통신도 현재 6%나 오름세를 나타내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현주 전문가님. 이게 단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아이폰 쓰지만 그걸 이제 못 쓰고 있어가지고 불편한데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 펀더멘털적으로 개선이 확실하게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뉴스가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어제 윗골이 달고 내려오거나 음봉 달린 종목들도 있고 어제 한국정보통신만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저는 중기적으로는 펀더멘탈 개선이 일어날 것이라고 봐가지고 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야 국내 최대의 밴업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가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주가 차트 보시면은 횡보하고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지금 들어가도 솔직한 얘기로 부담스럽지 않다. 실적이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KG그룹주,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한국정보통신, 이루원 이런 쪽에 지금 대여섯 업체가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스 정보통신까지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태조위 방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제 조선주가 다소 좀 부담스러운 뉴스 중국에 밀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 차례 좀 조정을 받더니 오늘은 한국항공우주를 중심으로 한 방산 섹터가 크게 밀립니다. 한국항공우주 6% 정도의 약세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기존원의 주도주 가운데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차례 더 압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눌릴 때 사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지 신규수 전문가님 먼저 알려주세요. 예, 저는 방산주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아직까지 매수는 한참 좀 더 많이 좀 조정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다른 거는 태양광도 저는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고, 다른 쪽들은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수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최원수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원전은 올랐다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지만은 태양광 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쪽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이제는 실적에 따라서 그때그때 등락을 좀 보고 거듭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방산 섹터, 조선 섹터, 태양광 계속 실적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도 이집트가 물꼬를 터가지고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 관련해서 이제 실적 시즌에 따라서 실적 보고 어떻게 보면 주가는 등락을 거듭할 것이고 당분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좀 밀리면 한번 사고 오르면 한번 팔고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하면서 가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